안녕하세요. 네오 IT팀입니다. 오늘은 ICT 기반의 미래 융합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만든 자료고요. 어, 앞으로 미래 융합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차 산업 때문에 예, 세상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조업 중심에서 IT 중심 서비스업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죠. 2007년도에 글로벌 시가총액 기업들이 이러했습니다. 다 보면은 뭐 제조업 아니면은 모바일, 뭐 은행 관련된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물론 이제 좀 됐지만 2017년도에는 보시면은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 IT 기업이에요. 서비스 업종이죠. IT 서비스 업종. 예. 그리고 글로벌 뭐 5대 IT 기업이라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죠. 예. 삼성이 뭐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의 글로벌 회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시면 네,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 전 세계에서 삼성의 위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예. 제조업 쪽에서는 좀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반대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4차 산업 시기가 도래하면서 이미 그 세계는 IT 서비스업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조업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죠. 예. 그래서 경제가 발생하도록 발전할수록 예, 점점 생산 고용 비중이 서비스업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맞춤형 이제 서비스가 도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존에는 보편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향이라든가 선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서비스를 계속 이제 제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 넷플릭스 많이 그 가입해서 보고 계시죠? 그 넷플릭스의 그 화면에 보여지는 그, 그 리스트 있잖아요. 영화 추천 목록들. 예. 그게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예.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구글에서 뉴스를 많이 검색을 하시면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로 예, 제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서비스로 차별화를 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들은 네, 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더 정교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제 이 신기술이 결국은 인간을 행복을 위해서 발전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사회 문제 해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예. 그래서 어, 국민의 삶과 질,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예. 왜냐 한국 상황을 보면 그렇게 밝진 않아요. 요즘 막 국뽕이라고 해서 많은 그 유튜브에 있는 데이터들, 많은 그 동영상도 있죠. 국뽕. 예. 보면은 뭐 그냥 한국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예.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해 줘야 되죠. 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네. 하지만 이제 경제 관점에서 좀 보면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죠. 네. 하지만 행복도는 155개 국가 중 55위라고 되어 있고요.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죠. 네, 커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만족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떨어지고 한때 증가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행복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지속 가능한 행복도 수지도 떨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요즘 뭐 웰빙이라고 해서 화두가 되는 거죠. 네.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예. 한국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한국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사회 문제 심각성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문제 해결 가능성. 이것도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긍정적이지 못해요. 예.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예. 보통을 생각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과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치는 되게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과학기술, IT에 대한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지금 다들 인식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심각성, 예. 이게 높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정도는 되게 낮은 걸로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이 체감한 사문심도 지금 매우 낮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예. 한국은 그 지금 주력 산업이 부진하고요. 규제 혁신도 계속 지연되고 있으면서 이 성장 잠재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뭡니까? 자동차, 조선, 통신, 네, 반도체를 제외하고 이런 주력이 사실 이런 이쪽 분야였잖아요. 제조업.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보시면 주력 산업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 20%, 자동차 3%, 예. 통신기기도 20%까지 떨어졌고요. 물론 이제 그 제조업에서 대형 OLED하고 2차 전지 배터리거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들. 이런 2차 전지 같은 이쪽 분야는 지금 현재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바이오, 뭐 실감형 콘텐츠, 시스템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이쪽으로는 지금 어,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산업에 대한 영향도 대부분 미흡하고요. 아무튼 이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의 한계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 생산성도 보시면 예, 점점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OECD 86%에 비해서 48%밖에 안 됩니다. 예, 굉장히 낮죠. 노동 생산력. 서비스업 쪽이 굉장히 적죠. 제조업은 되게 어느 정도 높아요. 우리나라 사실 로봇을 제일 많이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IT 서비스업 쪽이 실제 이제 새로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인데 굉장히 낮고요. 보시면은 뭐 해외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시장 확산 거의 이제 그 40% 이상, 40%까지 있었지만 한국은 지금 보시면은 9%밖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이게 시장에 확산되는 게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뭐 AI 쪽으로 지금 계속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뭐 국가 그 핵심 경쟁력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의지는 있지만 우리의 대응 수준은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ECD 국가 R&D 투자 비중만 보더라도 한국은
영국에 비해서도 영국에 비해서 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뭐 R&D 서비스 투자 규모만 봐도요. 예, 미국 대비, 뭐 영국 대비보다도 한참 낮죠. 프랑스보다도 또 한참 낮습니다. 예. 아, 그래서 뭐 저기 이 R&D 투자가 예, 굉장히 중요한데 예, 아무튼 되게 좀 낮은 상황이라 예, 그렇게 밝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앞으로 4차 산업에 있어서 이 데이터가 원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축적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고요. 네. 뭐 이런 재나 모델링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뒤처진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시급한 시점이고요. 사실 좀 늦게 이 국가의 산업에 대한 구조를 바꾸는 이런 논의가 이미 10년 전에 이루어졌었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서 이제 이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좀 밝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융합 서비스 예, 이거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되고 확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의 가장 발전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예, 갔다가 앞으로는 이 복합 상황과 인지 맞춤형 서비스로 지금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혁신적인 융합소지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 예, 그래서 뭐 국가에서 뭐 정보통신기 평가원에서도 이 자료를 만들었지만 얼마나 시급했으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 서비스 중점 문화 도출을 해야 되고요. 예, 뭐 이런 키워드 도출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이런 연구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지금 했어요. 보면 도출된 미래 서비스의 가치 영역, 인간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는 안정과 건강과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이종 산업과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반려동물, 행복의 반려동물이 지금 많이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이제 AI 결합해서 반려동물 소통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미래형 건강인지 케어 서비스를 만들자. 네. 뭐 예를 들어 재난 쪽으로는 이제 사물 인터넷을 결합시켜 가지고요. 개인 상황 특성 맞춤형 재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그 이기종 산업 간의 IT를 결합시켜서 만들어 보자는 하나의 모델이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서비스가 등장해야 된다. 상황 적응형, 현장 대응. 그래서 뭐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 뭐 현장 대응의 경찰력 강화 도구를 만들자. 예. 뭐 무엇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직 없지만 아무튼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개인 상황 맞춤형 재난안전 서비스, 양방향 재난안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건데 글쎄요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될지는 얘기가 없어서 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신건강 비서 서비스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지급군을 관리를 하고 ICT 지능정보 기반으로 이런 개인화된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자. 예, 하자는 거고 미래형 건강 인지케어 서비스 이런 것도 뭐 개인의 어떤 유전 정보,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진화된 IT 서비스하고 융합해서 건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고요. 마찬가지 뭐 유아 어린이 케어 서비스 이런 것도 이제 어린이 케어 서비스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융합하고 그다음에 뭐 위험 인지 의도 파악 뭐 이런 걸 해서 인지를 경험하자 해보는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건데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감, 인간과 교감하는 반려동물 소통 서비스. 음, 이것도 뭐 교감 증진을 위한 육체적 피로 치료, 상황대응 향상 서비스 만들자. 아직 잘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가 지금 없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예, 앞으로 사회가 많이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